안녕하십니까, 주광우 선생님입니다. 물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물리 1강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생님의 이 내용 첫 1강은 내용에 해당되는 거의 중요도보다는 약간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일일이 다 읽어보시게 되면 조금 그냥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중요한 부분들 선생님 딱딱 끄집어내 줄 테니까, 포인트만 딱 잡아줄 테니까 명심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 공간과 우주,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시간과 길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길이, 시간과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국은 무엇이냐? 여기 단위가 나왔지만 미터 퍼 세크. 자, 물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미터 퍼 세크라는 거, 킬로미터 퍼 아워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속력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단위가 끄집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미터와 이 세크, 시간에 대한 개념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정의 내렸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정리해 보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콕 집어주고 그 시험에 나온 것만 뚝 알아놓고 가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보게 되면 시간과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시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시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닥 출제 빈도가 낮고요.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각과 시각의 사이의 간격, 됐죠? 두 사건의 길이, 요런 단위, 두 사건의 길이, 요런 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이렇게 뚝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출제 빈도는 별로 표시 안 하게 되면 맥시멈 3개라면 얘는 별 1개 정도 가볍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 사건의 길이, 요게 시간이네, 새로운 멘트인데, 이런 거 하나만 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시간의 단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터 퍼 세크, 자, 초에 해당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의 단위, 초에 대한 단위, 요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1초는 무엇을 말하느냐, 포인트만 지어갑시다. 세슘 원자, 세슘이 CS 이런 기호보다는 세슘 원자가 방출되는 특정한 파장의 복사선이 되셨죠. 특정한 파장의 복사선이 저랑 같이 교재를 같이 밑줄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 숫자, 요건 너무 암기하기 너무 힘든다, 되죠? 요거 힘들고요. 그냥 뭐라고 하더라? 선생님 매번 되셨죠? 매번 되셨죠? 아니면 일정한, 됐죠? 요렇게. 그래서 요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1초라고 정의 내리자. 되셨습니까? 다시 포인트 가볼게요. 1초란 세슘 원자가 특정한 복사선이, 되셨죠? 특정한 파장의 복사선이 매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1초는 이렇게 칼슘이라는 단어, 특정 파장의 복사선이 요만큼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요거를, 이 숫자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일정한, 됐죠? 여러 번 진동하는데, 되셨죠? 걸리는 시간을 정의하였다.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시간과 시간의 단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의 측정에 해당되는 것, 주기적인 반복 이런 필요 없고요. 여기 여러분들 읽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부분은 조선시대에서 물시계, 해시계, 별시계, 너무 중요한 것들 많이 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시계에 해당되는 부분, 됐죠?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음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시계에 해당되는 부분, 결국은 누구냐? 양구, 일부. 되셨죠? 다시 한번요. 양부, 일구. 이렇게. 발음도 좀 어렵죠?
앙부일구. 앙부일구. 발음도 힘들어요. 그죠?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앙부일구는 보다 출제 빈도가 좀 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출제 빈도에 해당되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앙부일구에 해당되는 교재에 대한 아주 이쁘고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출제가 어떤 게 되는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어떤 거냐? 바로 읽는 방법이다. 해시계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해당되는 거지. 해시계는 여러분들이 친숙하지만 이 해시계를 앙부일구라고 말하는 그거는 조금 친숙하지 않았다. 됐죠? 그래서 용어에 해당되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앙부일구에 해당되는 부분의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이게 나옵니다. 읽는 방법인데 바로 뭐다? 가로선, 그 다음에 세로선 이렇게. 다시 가로선, 세로선 요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명심하십시다. 되셨죠? 그래서 읽는 방법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출제 빈도는 뭐다? 읽는 법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가로선이 총 몇 개가 있냐? 13개가 있습니다. 됐죠? 포인트. 가로선이 몇 개가 있다? 13개가 있다. 그 가로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림자, 영침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림자가 가장 짧게, 가장 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자가 가장 짧다. 그러면 여름일 테고 그림자가 가장 길다. 그럼 뭐다? 겨울일 거고. 그러면 이 가로선이 바로 무엇을? 24절기를 나타내구나. 절기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거 겨울은 뭐다? 동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짧은 게 바로 뭐다? 하지. 요렇게. 되셨죠?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길다. 동지. 짧은 게 하지. 그래서 가로선의 의미가 무엇을 나타낸다? 절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로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시간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지구의 뭐에 따라서? 지구의 자전. 이 자전이라는 건 동에서 떠서 해가 서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침의 그림자가 서에서 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포인트. 그 다음에 2시간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2시간 간격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축이묘 진사오미신유술에 이렇게. 그래서 세로선이 바로 지구의 자전에 의한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을 제가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좀 힘드시니까 그림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영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영침에 해당되는 그림자가 짧으면 여름, 길면 동지 이렇게. 그래서 짧으면 뭐다? 여름이고 길면 겨울이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무슨 선? 가로선이 13개가 있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의 끝점과 여기 끝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절기를 나타내는 가로선. 그 다음에 세로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세로선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세로선. 자, 이 세로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구가 무엇을? 자전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그림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굵은 선, 이 굵은 선 사이 간격이 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이제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한번 더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가로선 13개, 그 다음에 무엇을? 절기. 세로선 얘는 무엇을 나타내더라? 시간, 간격은 2시간 간격으로.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앙부일구에 해당되는 읽는 방법 여러분들이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겠죠. 이쪽 파트에서는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이제 무엇이냐? 현대 시간의 측정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현대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제목에만 동그라미 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자,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현대 시간의 측정은 전자시계, 여러분들 전자시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시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돼? 원자시계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슘 이런 거, 요게 현재 쓰이고 있다라는 정도. 제목이만 전자시계, 수정시계, 원자시계 이게 뭐 현대 시간에 대한 측정이네.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야지 여기에다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 해당되는 건 시간의 표준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의 표준에 해당되는 건 뭐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끄집어내주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출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딱 잡아주는 부분,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는 스토리,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요게 또 포인트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한번 봐볼게요. 시간의 표준의 역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시간의 표준의 역사.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뭐다? 태양시였다. 그 다음 태양시에서 어디로? 역표시로 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역표시에서 지금 현재는 원자시더라. 이렇게 순서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다시 한번 태양시, 역표시, 그 다음에 원자시 이렇게 진행되더라라는 것. 우리는 1초에 대한 정의는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태양시가 뭐고 역표시가 뭐고 원자시가 뭐고 이런 부분들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흐름이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정의. 그러니까 원자시에 대한 정의. 그건 우리가 1초라고 앞에서 정의 내렸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태양시, 역표시, 원자시 이렇게 시대적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현재는 원자시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장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 표준의 시간대입니다. 이제 표준의 시간대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기준을 해서 자, 우리는 지금 몇 시를 쓸 것이냐 이런 거죠. 사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한 번쯤 가보시면 시간차, 네. 시차에 적응이 안 되네. 요런 느낌 되셨죠? 그래서 네, 시차에 적응이 안 돼. 가까운 일본 갔다 왔는데 시차가 적응이 안 돼. 일본하고 우리는 동일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여튼 어찌됐든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러면 중국하고는 뭐 1시간, 일본은 동일한 시간대, 뭐 예를 들면 어느 다른 나라 지역들, 뭐 영국하고는 9시간이나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지? 이런 부분이죠. 되셨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한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되셨죠? 이런 거는 이제 중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이런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시간의 정의, 시각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는 부분이고요. 이 표준 시간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뭐 광범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서 그냥 중학교에 빼버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되는 거? 누구를 기준으로 하더라? 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자, 여기가 스타트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지구가 있는데 둥글어.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가운데를 딱 선을 긋고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되셨죠?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될 거. 동쪽으로 갈수록 15도에 몇 시간? 1시간 정도 차이가 나. 동쪽으로 갈수록 1시간에 15도, 15도에 1시간 정도 차이가 나. 그럼 1시간은 어디서 왔어? 이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은 어디서 컴프롬했어? 왜 15도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면 360도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얼마다? 360도죠. 됐죠? 그래서 360도를 몇 시간으로? 24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됐죠? 그러게 되면 1시간에 몇 도? 15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24시간이고 그걸 한 바퀴 도는 게 360도고 그러면 1시간에 15도고 그런데 누구를 기준으로? 그린스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갈수록 15도 간격으로 1시간씩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표시합시다. 우리는 동경백 35도이기 때문에 약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몇 시간? 9시간 정도 빠른 거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른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 동쪽으로 할수록 동쪽으로 이동할 때마다 4군씩 빨라집니다. 360도 자전함으로 요 자전함으로의 의미가 바로 요런 의미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15도씩 될 때마다 1시간씩 빨라집니다. 요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아이고 우리는 동경백 35 이게 이쪽에 있으니까 약 9시간 정도 빨라.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길이와 공간 이 부분이 또 나왔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길이, 공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변이가 나오고 이동 거리가 나오는데 또 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가볍고 심플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좀 기억합시다. 그러면 좀 기억 좀 해주십시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앞에는 세크 초에 되었다면 그러면 이번 강의에 해당되는 건 뭐다? 미터. 미터를 어떻게 정의내릴 것이냐 이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그 미터의 정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첫 번째 별표 놨더니 위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면 된다? 위치의 3요소. 됐죠? 그래서 위치의 3요소만 좀 기억합시다. 위치의 3요소는 뭐냐면 기준점,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거리 이렇게 됐죠? 기준점, 방향, 거리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기준점, 방향, 거리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치의 3요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넌 어디니? 라고 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게 위치의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뭐 공간에 해당되는 거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에 해당되는 것과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 거리에 해당되는 부분의 단위는 무엇을 쓰더라? 그래, 미터. 단위는 미터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라는 거고요. 물리 쪽에서도 미터를 가장 많이,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뭐 피트, 야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소하고요.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의 표준과 측정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게 무엇이냐?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너무 중요한 거 한번 해줍시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1m의 정의를 되셨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1m의 정의를 그럼 우리 앞부분에서 1초의 정의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m의 정의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 그럼 미터 퍼 세크가 바로 뭐냐? 속력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속력 속도가 변화가 되게 되면 가속도가 되고 그럼 가속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힘을 구할 수 있는 거고 힘을 구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일을 하는 걸 끄집어낼 수 있고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죠? 네, 좀 있어 보이려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미터 퍼 세크, 미터와 초에 대한 정의부터 들어가야 밑바닥부터 완벽하게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 친구는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굿.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뭐다? 빛이 진공 중에서 이마만큼 우리 암기하지 맙시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됐죠? 그래서 매 또는 뭐 일정한 됐죠? 매 또 일정한 초 동안 진행되는 거리를 우리는 뭐다? 정의하자. 다시 한번 1m는 빛이 진공 중에서 일정한 초 동안 뭐 하는 거? 진행한 거리. 이거를 우리는 1m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빛이 매 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 이거를 1m 되셨죠? 그래서 세슘 이거는 1초고 얘는 빛 하면 1m.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은 다양한 길이와 단위가 나왔습니다.
왠지 여러분들이 중요할 것 같지만 아유 이거에 해당되는 거 우리 미터만 좀 하자고요. 미터만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미터 해당되는 걸 많이 물어보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건 좀 기억합시다. 요거는요 뒤에 가보게 되면 이제 케플러 요게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 뉴턴식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 조그만 지구 안에서는 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우주로 나가요. 우주로 나가게 되면 왜 대충 어디 킬로미터 미터로 나타내 그걸요. 그래서 그런 천문 단위에 해당되는 우주 공간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뉴턴식이 아니라 이제 아인슈타인, 그 중간에 이제 케플러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무엇으로 우주 공간으로 갔을 때는 천문 길이에 해당되는 단위에 해당되는 거 좀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1AU라고 하는 건 뭐랑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밑에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1AU란 다시 한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1광년, 광년이라고 하는 건 라이트 이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빛이 1년 동안 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그래서 나이트 이어, 1광년. 자, 그러면 1파섹은 무엇을 나타낸다? 3.26광년을 나타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천문적인 단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피트, 마일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 물리계에서는 조금 배제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 천문 길이와 그다음 미터, 킬로미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건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여기 여러 가지 길이를 측정하는 거, 삼각형의 닮는 비, 구면상의 측정, 그 다음에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측정 거리,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이거 수학이고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읽어주시고 넘어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출제 빈도가 좀 낮고요. 비례식의 관계인 거예요. 비례식의 관계. 그래서 누구 대 누구는 누구 대 누구다. 선생님 비례식에 해당되는 부분 느낌이 잘 안 와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막대를 설치를 하고요. 여기도 막대를 설치했습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길이고 여기가 중심각입니다. 원래는 뭐에 해당되는 거? 지구의 크기를 구했을 때 지구의 크기, 여기는 뭐 지구의 크기를 구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지구의 크기를 구했을 때 비례식으로 구하는데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냐? 360도예요. 360도. 그 다음에 중심각 세타를 몰라요, 사실. 중심각 세타를 알면 뭐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막대를 이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는 중심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가지고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이다 라고 해가지고 세타를 끄집어냅니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360도 한 바퀴 도는 게 됐죠? 그러면 여기 공식을 이렇게 갑니다. 360도예요. 그럼 360도라는 건 뭐다? 한 바퀴를 도는 거야. 그럼 한 바퀴 도는 게 뭐다? 2파이 R. 2파이 R이 뭐지? 원둘레. 됐죠? 자, 2파이 R은 요 L만큼 갔을 때 얼만큼 간 거야? 세타도만큼 간 게 L만큼 갔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세타도만큼 간 게 L만큼 간 거래. 왜? 중심각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모의 길이는 중심각은 서로 같다. 원에 해당되는 특징이기 때문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도 요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굿.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여러 수험생들이 왜 이걸 그렇지? 라고 하는 걸 좀 가볍게 터치해 줬던 이유도 뭐냐? 출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얕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생님 이번엔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 요거는 조금 기억합시다. 물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가 지구입니다. 됐죠? 자, 지구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다? 셀러문. 되셨죠? 달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빛의 속도를 삐삐삐삐삐삐 쐈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L이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빛의 속도로 쏜 거죠. 전파 또는 빛의 속도도 있지만 전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근데 전파가 갔다가 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속도는 뭐분의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거리죠. 거리는
뭐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럼 이 속도라는 게 뭘 나타내겠어요? 빛의 속도 또는 전파의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파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시간. 자, 띵띵 이렇게 띵띵 하고 시간을 곱해주려고 했더니 나는 간 거리만 알고 싶은 거지 이 전파는 갔다가 되돌아왔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는 것만 해도 얘는 되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에다가 얼마를 2분의 1을 곱해줘야 뭐가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줍시다. 됐죠? 대부분 요 공식은 알아요. 그래서 뭐가 돼?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속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물체에 해당되는 거를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용하려면 얘는 갔다가 되돌아와야죠. 되셨죠? 그러니까 전파의 속력에 해당되는 게 왕복됐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 되셨습니까? 요거만 좀 탁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위치, 그 다음에 경도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것만 좀 기억해 줍시다. 어떤 거요? 네, 선생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어디다? 요 가운데가 0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니가 적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죠? N 90도 곰새끼 콜라. 죄송합니다. 됐죠? 그래서 북극, 네, 곰.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북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더라? 네, 여기를 우리는 경도. 자, 이 경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더라? 위도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억합시다. 그래서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 이런 부분들이 선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위도더라라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을 끄집어내시는 거고요. 지구상의 위치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끄집어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뭐에 대한 거? GPS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S에 해당되는 부분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요. GPS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다?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끄집어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인공위성이 어떻게 전파가 오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막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GPS 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GPS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몇 개가 필요하더라? 3개. 되셨죠? 자, 3개의 뭐가? 인공위성이 필요해. 되셨죠? 요게 그 3개 인공위성을 통해서 위도, 경도, 고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에 해당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더라. 다시 한번 인공위성 몇 개? 3개. 요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까지가 GPS는 이렇게 이용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사용됩니다. 라는 걸로만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1강에 해당되는 공부를 하셨습니다. 1강에 해당되는 핵심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미터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앙부일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 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한 미터와 퍼세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알아야 그 다음에 물리를 본격적으로 제2강부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